것은 옳지 못하다. 뭐 이런 것은 당연하죠. 그 다음에 문. 그렇다면 원인이 소멸하면서 변하여서 원인이 소멸하면서 변해가지고 결과가 된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차제연입니다. 인연, 그 다음에 연년입니까? 예, 차제연, 그 다음에 정상연, 예, 이 네 가지의 조건으로 인연이 합해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이제 서가모니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차제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연과 연연이라고 하는 조건이 이 씨라고 하는 인연과 조건이라고 하는 이 연연이 이렇게 결합을 할 때에 물이라고 하는 이 물하고 이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씨앗이라고 하는 원인이 이렇게 있는데 씨앗이라고 하는 이 원인이 물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이렇게 결합이 되고 결합이 돼 가지고 이어지면은 물과 원인인 씨앗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도 씨앗이 있고 이 원인인 씨앗 속에도 물이 있다는 이런 결론이 돼 하나가 되면은 이것은 상주론이 됩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구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물이 이 씨앗이라고 하는 원인에다가 이것을 주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차제연이에요. 차례로 이렇게 된다 해서 이것을 씨앗에다가 원인을 주고 사라진다. 왜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멸 하면서 계속 모든 것은 움직인다. 이 씨앗에서 싹이 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화풍하고 이렇게 결합할 때도 계속 이렇게 생멸해서 이렇게 발생했다가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또 발생했다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마치 영원한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만 그 내부를 쳐다보면은 이렇게 무수한 생멸을 한다. 이것이 차제연입니다. 그러면 이 차제연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이 조건이라고 하는 이 물이 원인에다가 이렇게 원인을 주고 나서 소멸한다고 하면은 주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니까 영원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주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관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주고 사라졌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주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해도 말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건하고 원인이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물을 여기에다가 주고 나면은 여기서 어떤 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 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싹이 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가 있고 분자 속에는 또 원자가 있고 원자 속에는 전자가 있고 또 전자 뒷면에서는 암흑 물질이 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 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산소하고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서로가 결합을 하면은 이 물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 원자라고 하는 물 분자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은 요 속에는 원자가 있고 또 원자 속에는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체가 있느냐 하면은 이 전자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뒷면에 있는 암흑 물질 속으로 사라진대요. 그러면은 암흑 물질 속에 사라졌다가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고 우리 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이것이 히그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하고 전자라고 하는 이것이 서로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뒤에 있는 알지 못하는 암흑 물질 속에서 전자가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전자가 암흑 물질 속으로 사라져 버리더라. 그래서 이것은 실체가 없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린 것이 현대 히그스 이론으로 물리학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교에서 이 논리로 증명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결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으면 상균원이 되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합을 해주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하면은 원인 노릇도 하지 못하고 사라졌으면 어떻게 결합이 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소멸하면서 변하여 결과가 된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9번, 만일 원인이 변하여 결과가 된다면 원인은 결과에 도달한다는 말이 된다. 그것은 앞에서 발생한 원인이 발생하고 나서 다시 발생하는 것이다. 원인이 원인 노릇을 결과에 해주면서 소멸한다고 이렇게 되어서 원인이 변해가지고 결과가 된다면 원인은 결과에 도달한다는 말이 된다. 그것은 앞에서 발생한 원인이 발생하고 나서 다시 발생한다는 말이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원인이 변해가지고 결과가 된다면 원인은 결과에 도달한다는 말이 된다. 그것은 앞에서 발생한 원인이 발생을 하고 나서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소멸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질문해 보면, 그렇다면 원인이 소멸하면서 변화해가지고 결과가 된다면 이런 물음이에요. 원인이 소멸하면서 결과를 만든다. 이러면은 이 원인은 결과라고 하는 이 원인이 결과라고 하는 이 결과를 만드는데, 일단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원인이 소멸해버린 거예요. 소멸했는데도 결과를 간다라고 하면은 소멸한 것과
결과라고 온 것이 두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소멸한 것은 결과에 갈 수 없는 것인데 소멸한 것하고 결과에 도달한다고 하는 이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소멸했으면 결과에 가지 못하는 것이고 결과에 갔다라고 하면은 소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억지를 부려가지고 소멸해가지고 변화한 다음에 그것이 결과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소멸했다라고 하는 이것 원인이 한번 소멸하고 다시 여기서 원인이 일어나가지고 결과를 간다. 그러면 두 개의 원인이 발생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소멸했다고 하니까 일단 소멸한 것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어질 수가 없는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고 하면은 두 개의 원인이 발생한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구절을 보면은 만일 원인이 소멸할 때에 결과가 있다면 원인은 이행하는 것이 된다.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옮길 이자, 이사할 이자에다가 그 행해진다라고 했을 때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은 그렇게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도달한다. 움직여서 도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인은 이행하는 것이 되리라. 또 먼저 발생했던 원인이 다시 출현하는 꼴이 된다. 일단 소멸했으니까 소멸한 것은 결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원인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앞서서 생기는 그 전생입니다. 앞전자에다가 생기를 생이에요. 앞에서 생긴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함께 생기는 그 공생입니다. 함께 할 공입니다.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원인이 소멸하면서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원인이 소멸했다는 거예요. 소멸하고 나서 변하여 결과가 되는 것이라면 이 경우의 앞서서 생긴 원인은 응당 다시 거듭 발생해야 한다. 일단 앞에서 소멸해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렸는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시 발생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이미 발생한 사물을 다시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이 원인 그대로가 소멸하지 않고 그저 변해가지고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역시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만일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대로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변한다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 변한다고 말하지 못한다. 거꾸로 만일 변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것이 만약에 소멸하지 않고 이어졌다고 하면은 하나가 되니까 상교론에 빠져버리고 변해가지고 소멸해버렸다고 하면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다가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멸해서 변해가지고 결과를 나온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원인이 발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고, 소멸하지 않고 변해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라는 뜻인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상교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원인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만 소멸하고 원인 그 자체는 변하여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흙덩어리가 변하여 항아리가 되는 경우 진흙덩어리라는 이름은 상실했지만 항아리라는 이름이 생긴 것과 같다. 이것이 모순은 뭐냐면은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변해가지고 이것도 이 컵인데 이게 진흙이에요. 이게 진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흙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컵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진흙은 사라졌습니다. 여기 있는 진흙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컵을 갖다 진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컵이에요. 진흙은 아무리 여기를 찾아봐도 진흙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흙이라고 하는 이름만 변해가지고 컵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리다는 말이에요. 소멸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변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밑에 있는 답. 진흙 덩어리가 먼저 소멸하고서 진흙이 이것을 잘 봅시다. 먼저 소멸해버린 거예요. 진흙은 먼저 소멸하고서 항아리가 생기니까 변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또 진흙 덩어리가 항아리 하나만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화분도 만들어지고 옹기도 만들어지고 기아도 만들어지고 등등 모두 진흙 덩어리에서 나온다. 또 만일 진흙 덩어리가 오직 이름만 갖는다면은 항아리로 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진흙이라고 해야지 항아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름이 변한다는 것은 우유가 야쿠르트로 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